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뭐 슈퍼컴퓨터, 아까 시계열 분석 배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컴퓨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컴퓨터로 수많은 분석을 했지만은 결론은 그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금융인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큰 신뢰를 하고 있는 전망 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 기본적 분석 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물주의 어떤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성경책에 보면은 그 모세라는 분 있죠. 한 3,500년 전인데 지금부터 모세라는 사람이 땅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게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죠. 이제 희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희년 제도라는 게 즉 현대 기업들에서는 뭐 10년 근무 시에 한 달 휴가, 뭐 희년 휴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안식 휴가, 희년 휴가 이게 어떤 그런 휴가 제도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희년 제도는 정치 경제 제도입니다. 정치 경제 제도. 그러니까 50년 동안 50년마다 희년이 있게 되는데요. 50년 동안 어떤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사유재산이 50년 동안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50년 단위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에 어떤 영향을 지금 받은 어떤 그런 제도인데 사유주의에도 여하튼 50년 동안 사유 재산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날,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도죠. 그러면 50년 동안에 막 빈부격차가 생기다가 50년이 지나면은 다시 빈부격차가 싹 사라지죠. 그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가격이죠, 가격. 매매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고 파는 가격, 매매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가격 전망이죠. 가격 전망. 그죠? 가격 전망. 그래서 이 가격을 보는 겁니다.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14년 남았다. 14년, 이때가 희년입니다. 14년 남았으면은 그리고 소출, 수확량이 100이다. 그리고 여기는 신기하게 그 7년마다 이렇게 2배씩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풍년이 7년마다 옵니다. 이게 실제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수확량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의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1,400원입니다. 그죠? 1,400원. 왜냐니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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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100원, 100원, 1,400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어떤 부동산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걸 그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그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거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선진 유럽 국가들은 거의 한 3,300년 동안 요걸 사용했습니다. 한 200년 전에 뭘 알았냐면은 이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1년 후에 100원은 지금 100원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르다는 걸.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게 지금 다 그냥 더하기 해가지고 1,400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1,400원. 근데 1년 후에 100원은 예를 들어 지금 이자율이 10%면은 지금 90원만 있으면은 1년 후에 100원이 되거든요. 그죠? 90원에 이자 9원이니까 10%하면요. 그럼 99원이 되잖아요. 그럼 1년 후에 100원은 지금은 얼마라는 거죠? 90원이라는 겁니다. 90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다 이 100원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이 100원으로. 미래의 100원은 지금의 100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거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100원, 그죠? 여기다가 이자가 만약에 10%면은 1년 후에는 110원이 되겠죠, 그죠? 110원. 그러면은 100원 더하기 100원 곱하기 10% 하면은 110원. 요렇게, 그죠?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묶으면은 요거 100원 1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은 곱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고, 이제 요 놈을 그대로 두고 요걸 이제 요렇게 넘기면은 요런 어떤 계산식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단 초등학교 때 한 계산식인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 내년에 110원이 지금의 100원이라는 거죠. 내년에 110원이. 그죠? 요거는 지금입니다. 이거는 내년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니까 요런 어떤 수식을 나누게 하니까 지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놈은 지금이니까 현재 가치라고 그러고요. 얘는 내년이니까 110원은 미래 가치입니다. 그죠?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연결시켜 주는 거 요거. 그죠?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할인 계수라고 합니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수치를 현재 가격으로 만드는 그 할인해주는 계수. 요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요. 그죠? 자, 2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후도 요렇게 지금 100원에 이제 10원이 생겼겠죠. 그럼 이제 이건 이때 110원이 되죠. 100원이 110원이 되고요. 110원에 우리가 또 10% 이자를 받으면은 이게 얼마죠? 11원이니까 11원. 그러니까 요걸 싹 다 더하기 하면 121원이 됩니다. 그죠? 그럼 110원 더하기 요렇게 하면 121원. 요렇게 110원은 요렇게 해서 110원이 생긴 거죠. 요거 그대로 놓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100만 남겨놓고요. 요 두 개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A 곱하기 A는 우리가 A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꺽스의 2는 그냥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놈이 요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요런 어떤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은 2가 되죠. 2년이면요. 그래서 100원은 그죠? 이건 현재 가격입니다. 100원은 2년 후에 미래 가격에 요 밑에 할인 계수를 나누게 하니까 100원이 되더라. 그죠? 이런 어떤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골치 아프네. 갑자기 엄청 복잡해졌네요. 그죠? 복잡해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한 200년 전까지는 그냥 요걸로 다 했습니다. 그죠? 요걸로. 200년 전까지는. 그냥 1년 후에 15원은 지금 15원하고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기 해서 부동산을 매매한 거죠. 부동산을. 이거 다 더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15원 더하기 20 하면 300원이네요. 그죠? 15가 20개 있으니까 더하기 원금 100원 이러면 얼마죠? 400원입니다. 400원. 그죠? 그러니까 200년 전 방식으로 그 부동산 가격을 계산하면은 아니면은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이나 부동산이 똑같죠. 이건 부동산이면 임대료가 될 거고요. 채권이면 이자가 될 거고 주식이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똑같이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할인 계수, 이 할인 계수가 없었다면은 그 400원 주고 이 채권을 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인해서 보니까 이 15원이 15%로 이자가 만약에 15%면요. 유통이자가 15%면은 15% 이렇게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년 후에 15원은 지금 13원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후에 115원은 얼마입니까? 7원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할인되는 거죠. 이렇게 할인하면요. 요 놈을 다 더하기 하면은 100원이 됩니다. 100원. 그러니까 위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급이자하고 그 시장 이자율하고 같을 때는 원금 100원하고 처음에 그 가격 100원하고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얼마에 사는 거예요? 400원에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라면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할인 개수화해서 현재 가격으로 만들어서 요놈을 싹 더하기 해가지고 옛날에 이걸 싹 더하기 했죠. 그죠? 이걸 싹 더하기 했는데 지금은 요 할인한 현재 가격화한 것들을 싹 더하기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부동산 가격 또는 주식 가격 또는 채권 가격을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채권 가격인데 부동산도 똑같죠. 부동산도 뭐 30년 동안에 임대료가 이렇게 1,500만 원씩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나오죠. 가격이 나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뭐 30년 동안 주식은 만기가 없죠. 만기가 없는 이유는 보시면은 20년 후에 원금이 얼마 돼버립니까? 원금이 6원 돼버립니다. 그죠? 100원짜리가. 그래서 30년, 50년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거의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원금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채권은 단기 상품입니다. 뭐 채권이나 예금은 단기 상품이죠. 1년짜리, 뭐 10년짜리, 10년도 단기입니다. 길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10년도 단기입니다. 중기로 할게요, 중기. 그런데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보통 30년을 보고요. 주식도 사실은 30년 봅니다. 그리고 채권도 30년 만기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영구채라고 합니다. 영구채. 영구가 아니고요. 네, 영구채라는 게 결국 주식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네. 영구적으로 이자만 주는 거죠. 영구적으로 이자만 주는 거. 주식은 뭐죠? 영구적으로 배당만 주는 거잖아요. 부동산은요? 영구적으로 임대료만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부동산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이자, 이게 시장이자율입니다. 지급이자는 처음에 약속한 거고요. 약속한 거고, 이거는 유통이자는 현재 이자율이 매일 바뀌죠. 주식 가격처럼. 그래서 요놈이 계속 바뀝니다. 그죠? 계속 바뀌어서 원래는 15%일 때는 100원이었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1%가 됐다. 사실은 미국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85년도에 이자율이 15%에서 재작년까지 거의 1%였거든요. 이런 상황. 이자율이 15%에서 1%가 될 경우에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00원이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350원 됩니다. 1%. 그죠? 1%로 할인하니까. 할인 개수가 1%가 돼버리면은 아까 3.5배가 됩니다. 그죠? 네.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할인 개수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조금 전에 이런 것들. 요걸 우리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복잡한 걸 우리 수학 천재들이 엄청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걸 이렇게. 그죠? 여기에 가격입니다. 그죠? 가격은 배당을 이자율로 나누면 가격이 그냥 계산됩니다. 아까 그 복잡한 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은 뭐죠? 배당 또는 이자 또는 임대료를 이자율로 나누면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장 가격이라고 그러죠. 시장 가격, 매매하는 가격이 있죠. 매매하는 가격보다 이게 더 우월합니다. 정확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이게 더 우월한, 물론 우월성 여부를 따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우월하다고 보는데 또 시장 매니아들은 시장 가격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격을 우리가 이론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시장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이론 가격이 우월하냐 시장 가격이 우월하냐 했을 때 보통은 시장 가격이 이론 가격을 나중에 따라갑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네. 이게 삼성전자의 케이스인데요. 이 삼성전자 한 7만 원 정도 하죠. 7만 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배당이 지금 1,500원이죠. 배당이 1,500원인데요. 1,500원을 사실 한 2, 3년 전에는 삼성전자 이자율이 한 1.5%였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한 10만 원 됩니다. 우리가 10만 원까지 갔었죠. 거의 삼성전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자율이 1.5% 수준에서 삼성전자 10만 원은 이거는 이론 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 대충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만 원 수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자율이 3%다. 3%면은 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 계산해 보시면은. 근데 이자율이 4%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1,500원 나누기 0.03, 3% 하게 되면 5만 원 맞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지금 이자율이 3에서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이론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7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평가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평가되었다. 그리고 이론 가격보다 비쌀 경우를 고평가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를 매도합니다. 매도. 그리고 일반적인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의견을 냅니다. 매도 의견. 매도 의견은 잘 못 내죠. 그때 중립 의견을 내겠죠. 중립 의견.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